안녕하세요, 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라질 여행의 마지막 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여행편이에요. 저는 지금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에서 리우 산토스 두몬트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브라질은 도시 안에 여러 공항이 있어요. 상파울루는 대표적으로 관료수 국제공항과 콩고냐스 공항이 있고, 리우데자네이루는 갈레안 국제공항이랑 산토스 두몬트 공항이 있어요. 브라질 여행하실 때 꼭 공항 구분을 잘 하시고, 브라질 안에 이동하실 때는 국제선 공항이 있는 공항보단 국내선 위주의 공항이 좀 더 저렴한 편이니 참고해서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을 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예수상이 있는 산이에요. 저는 내일 갈 예정입니다. 상파울루나 이과수도 멋지지만 뭔가 리우는 더 기대가 되는 여행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을 시작할까요? 공항에 도착을 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러 우버를 타고 가고 있어요. 상파울루도 위험하지만 리우는 더 위험하다고 브라질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해줘서 좀 더 긴장을 하고 다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기가 잘 맞아 리우를 더 안전하게 다녀온 것 같아요. 리우에서 올해 11월에 G20을 개최해서 뭔가 길거리가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경찰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관광지 같은 곳은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광장에 있는 곳이면 그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에서는 안전지대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코파카바나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유명한 5성급 호텔도 많고 고급 아파트도 모여 있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곳에 호텔을 잡았는데요.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 매일매일 바다에서 조금씩 놀다 왔어요. 안전지대라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니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다녔어요. 코파카바나는 이쪽인데 리우의 유명한 곳은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곳이 리우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요. 가지 말까 고민은 안 했고 그래도 안전하게 다 의심하면서 다니자라는 생각으로 경계 모드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리우 첫 여행 왕리 포르투칼어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을 때 포르투갈 왕실의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요. 내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오래된 책들로 가득하고 천장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도서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해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장소에 온 기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고 금방금방 빠져서 많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저 위에도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막혀 있어 올라가 보지 못하고 1층에서만 구경을 했어요. 포르투갈 왕립도서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리우데자네이루 성당에 갈 수 있어요. 공식 명칭은 Catedral Metropolitana de São Sebastião do Rio de Janeiro 이라고 해요. 원뿔 형태의 독특한 형태로 지어진 이 성당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로 사면이 채워져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성당 내부를 비추며 더 경건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간 시기에는 한쪽 스테인드 글라스면이 공사 중인지 그물망으로 가려져 있어 아쉬웠지만 충분히 성당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리우데자네이루 성당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셀라론 계단이 있는 곳이에요. 셀라론 계단은 칠레의 화가 호르헤 셀라론이 만들었는데요. 1983년 셀라론은 50여 개국을 떠돌다 이곳 리우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인근 타일 공장에서 얻은 타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기부받은 타일도 있어 잘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기도 그려진 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밤이 찾아오면 현지인들도 피하는 우범 지역이라고 하니 낮에 사람 많은 시간에 살짝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는 곳곳에 모히또를 파는 곳이 많아서 하나 마셔봤어요. 가격은 300ml 5헤알이고 맛은 정말 맛있다는 아니지만 좀 더 시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럼이 많이 들어가서 계단 내려와서는 살짝 취기가 생겼어요. 리우 첫날의 일정은 여기서 일찍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저녁을 먹으러 다시 나왔어요.
여기는 토카다 트라에라라는 해산물 전문 음식점이에요. 방금 나온 스프는 피라냐로 만든 스프라고 해요. 피라냐라서 특별한 맛은 없고 담백하지만 많이 짰어요. 지금 보시는 음식은 새우와 오징어, 생선을 양념해서 구운 요리인데 원래는 랍스타까지 같이 있는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그건 4인 이상 돼야 양이 충분하다 해서 작은 걸로 시켜서 먹었답니다. 브라질에도 볶음밥이 있어서 같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외국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기본간이 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리우의 메인에 가는 날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조식을 먹고 우버를 타서 예수상에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표를 샀어요. 탑승 시간이 시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냥 사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해요. 티켓 가격은 약 79헤알, 한국 돈으로 19,000원 정도 해요. 코르코바도 예수상까지 타고 가는 길은 셔틀버스와 트램이 있는데요. 트램이 올라가는 길에 풍경이 더 예쁘니 트램을 추천드립니다. 트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리우의 아름다운 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면 드디어 예수상에 거의 도착하는데요. 사람들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예수상의 뒷모습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올라가는 길에 원숭이를 만났어요. 동물원에서만 보다가 야생에 있는 원숭이는 처음 봐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원숭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숭이들도 물건을 훔칠 수 있다니 조심하세요. 이제 코르코바도 예수상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코르코바도 예수상을 만나보시죠. 코르코바도 예수상은 1931년 포르투갈에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 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예수상은 길이 28m, 높이 30m, 무게 1145톤의 거대한 성상이고 연간 1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수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성체조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그냥 내려가긴 아쉬워서 기념품 샵에 들렸어요. 예수상 모형과 다양한 티셔츠도 많았어요. 저도 여기서 예수상을 하나 구매했답니다. 일정이 일찍 끝나 호텔에 가서 잠시 쉬고 다시 나올 예정이에요. 호텔에서 쉬고 이제 브라질의 마지막 여행지 빵지아수카르산 일명 빵산에 도착했어요. 빵지아수카루가 포르투갈어로 설탕빵이라는 뜻이래요. 빵산에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나 등산을 해야 하는데 높이가 엄두가 안 나 케이블카를 대부분 타고 올라가요. 입장료는 185헤알, 한국돈 4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싸다고 느껴지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서 병나는 것보단 싸겠죠? 빵산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산에서 환승을 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야 해요. 영상 초반에 빵산이 찍혔는데 다시 보실까요? 여기가 빵산이고 저길 가기 전에 옆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아, 그리고 여기는 사전에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티켓줄을 서고 다시 탑승줄을 서야 해서 시간 낭비가 심해요. 이제 빵산을 올라가는 첫 번째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어요. 남산타워 케이블카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저 멀리 예수상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리우데자네이루 항은 낮보다 저녁에 보는 것이 더 예쁘다고 하는데요. 저는 온 김에 둘 다 보고 싶은 마음에 해질녘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항구의 요트들이 모여있네요. 케이블카에 내려서 이제 첫 번째 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보는 리우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같아요. 여기 구경은 잠시 뒤로 미루고 빵산에 가는 케이블카를 타러 가요. 매일 하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EDM 축제 같은 걸 하고 있네요. 역시 삼바의 도시 브라질입니다. 인파 속을 헤치고 산의 뒤쪽으로 가다 보면 빵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곳 모로다 우루카이고 이제 빵지아수카르로 갈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올라가려 하니 높아서 좀 무서웠어요.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길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바로 밑은 바다와 암석이 깔려 있어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케이블카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도 워우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브라질의 마지막 여행지 빵지아수카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리우데자네이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하면 평지가 많았는데 리우는 평지, 산, 바다 다 어우러져 있어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다른 곳 풍경도 보러 이동 중이에요. 근데 마침 새 한 마리가 앉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길래 촬영 협조를 했습니다. 다시 모르다우루카로 내려왔어요. 해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맥주를 마시며 옆에 있는 EDM 축제를 구경했어요. 밤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길거리가 위험해질 것 같아 적당히 노을을 보고 내려가는 케이블카에서 항구를 보기로 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리우는 좋다가 아니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은 도시예요. 영상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오래 걸려서 온 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매력이 있고 멋진 도시이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려가는 케이블카 줄이 너무 길어 1시간 정도 줄을 서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요트에 불이 들어오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저 멀리 예수상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네요. 드디어 미투의 브라질 여행편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행 계획이 없어 아쉽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또 올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브라질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여행을 꿈꾸는 미투였습니다.